어, 종양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드는 항암제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나는 악성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암, 또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혈관 생성 억제와 같은 일반적인 암 치료법이 종양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고 몸의 다른 부위에서도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왔다. 그로 인해서 나는 수년간 상당한 조롱과 비웃음, 중성모략을 받아야만 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내 주장은 또 담은 책마다 노골적인 살해 협박을 받았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혈관 생성 억제제는 종양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성장을 억제하는 매우 특별한 암치료제다. 혈관 생성 억제제는 보조적인 암치료법인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여 사용할 때의 일부 암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2012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는 암과 싸우는 이 약의 효과가 실제로는 왜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고 성장 속도도 느리며 피막으로 둘러싸여서 해롭지 않은 종양까지도 제거하거나 그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격적인 치료법이 오히려 몸조직을 써서 더 공격적인 암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2012년 1월 7일자 암세포에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처음 생긴 악성 종양을 둘러싸고 있는 일단의 작은 세포층이 암이 전이되는 것에 대항하는 중요한 차단막 구실을 한단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항암 치료제인 혈관 생성 억제제는 종양으로 공급되는 혈액을 차단함으로써 주피세포라고 불리는 이 세포들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한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과학자와 종양학자들은 종양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의 생성을 차단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종양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초래하고 암을 무서운 존재로 만든다는 점을 잘 몰랐던 것이다. 암의 현명한 행동은 전체론적인 관점과 진정한 과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앞서 말한 과학자들의 가정은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 나는 몸이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가려는 즉 항상성을 찾으려는 최후의 치유 시도가 바로 암이라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 새로운 연구는 암이 가장 진보적이고 정교한 몸의 방어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종양에 공급되는 혈관의 생성을 차단함으로써 암을 축소하는 치료법이 종양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몸은 암이 통제 불능이 되어서 몸의 다른 부분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요하게 일부러 새로운 혈관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독자들은 아마도 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모든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현기성세포,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존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세포로 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폐쇄로 인해서 정상세포가 공급되는 산소가 극히 빈약해지면 그 세포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몸은 이렇게 폐쇄된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암이 진행되고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주피세포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혈관을 파괴하도록 고안된 현대의 의학적인 접근법은 역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주류의 일반적인 암 치료법은 몸이 사용하는 치유 수단을 파괴한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암이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세포마저 파괴한다. 또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산소를 운반하는 혈관까지도 파괴한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암을 유발하는 치료법이다. 이 때문에 그것은 암세포가 몸의 거의 모든 부위에서 성장하도록 만든다. 시중에는 약 450가지의 항암제가 출시되어 하나같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다.
모든 항암제는 우리 몸에 매우 강한 독성을 내뿜는다. 이것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엄청난 수의 새로운 암이 몸의 이곳저곳에 발생한다는 것뿐이다.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면 암이 퍼져나간다. 항암화학요법, 혈관생성 억제제, 방사선 치료 등이 종양의 크기를 상당히 줄인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 새로운 암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치료법을 이용한 생물학적인 집단 학살은 수십억 개의 죽은 암세포와 주피세포뿐만 아니라 개강되거나 손상된 세포와 혈관까지 남겨놓는다. 그만큼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새로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생긴 새로운 암은 검사 장비를 통해서 바로 발견된 게에는 그 크기가 너무 작다. 이기 때문에 치료를 끝낸 의사들은 얼마간 자랑스럽게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그러나 1, 2년이 지나면 이 암세포가 검사 장비로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 이제 의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게도 당신의 암이 재발했고 이제는 다른 부위로도 전이 되었습니다. 앞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항암화학요법, 혈관생성 억제제, 방사선 치료와 같은 현재의 접근법이 암을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것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존 확률을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다. 이 연구 보고서의 선임 저자인 미국 보스턴 소재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 메디컬 센터의 기질 생물학 과장이며 하버드 대학 교수인 라그 칼루리 박사는 새로운 연구에서 실제로는 주피세포를 목표로 물로 하여 종양의 성장을 막을 수 있을지를 알아내려고 했다. 이것은 혈관 생성 억제제로 종양의 성장을 막으려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어쨌든 주피세포는 혈관을 감싸고 있으면서 그것이 성장을 돕는 맥관 구조의 중요한 부분이다. 칼로리 박사와 그의 연구팀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매우 놀라우면서 정말로 충격적이었다. 베스를 디커니스 메디컬 센터와 하버드 대학의 보니 프레스콧은 암의 확산을 막아주는 종양 주피세포가 암의 전이를 막는다는 역설적인 발견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 연구가 의미하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프레스콧은 이것을 유방암에 적용해서 본 칼로리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주피세포의 수를 60% 감소시키자 유방암 종양의 부피가 25일 만에 30%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로 눈에 띄게 종양이 작아진 것은 암의 성장을 저지하거나 늦추어서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이며 종양학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을 암 치료의 돌파구로 묘사해왔다. 하지만 연구들은 주피세포의 60에서 70%를 파괴하자 2차 종양인 폐 종양의 크기가 3배 이상 커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종양이 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칼로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지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데만 관심을 둔다면 결과는 대성공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종양의 혈관 성장 억제가 암의 진행을 통제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암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퍼져나갔다. 신장암과 흑색종에 대해서도 같은 실험을 반복하여 여러 종류의 암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재차 확인한 칼로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크기가 커도 주피세포에 의해서 피막이 잘 형성된 종양은 전이 될 가능성이 낮다. 반면에 같은 종류의 크기가 작은 종양이라도 주피세포에 의한 피막이 부실하다면 오히려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모든 것은 종양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치료의 바람직한 목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우리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에게서 자신이 권하는 치료를 받으면 종양의 크기를 30% 정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부위에 2차 종양이 생겨날 가능성이 무려 300%나 높아진다는 상상 말이다. 전통적인 항암 치료를 조심하라.
전통적인 항암 치료를 들여다보면 질병 자체보다도 치료 행위가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가득하다. 앞서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몸이 종양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로 무모하거나 무책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그와 반대로 몸은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추구하기 위한 탁월한 지혜와 물리적인 수단을 갖추고 있다. 몸이 만드는 종양의 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몸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사와 환자가 암세포를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파괴해야만 하는 악마와 같은 괴물로 간주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몸의 모든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끊임없이 분비되도록 만든다. 이 호르몬은 소화기능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며 주피세포를 지원하는 혈관을 비롯한 그 밖의 중요한 혈관을 수축시킬 만큼 강력하다.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연구에서는 주피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몸의 다른 부분에서 2차 종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했다. 몸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드러내는 모든 감정과 생화학적인 변화에 반응한다. 어느 정도이든 몸을 위협하는 것은 그것의 치유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 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암의 진정한 목적을 무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엉뚱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항암 치료법이 나왔다. 몸은 암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축적된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소탕하는 임무를 완수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한다. 이를 위해서 몸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존 메커니즘과 치유 체계를 사용한다. 과학자들은 약 130개의 다양한 유방암 종양 샘플을 검사하고 주피세포의 상태와 질병의 예후를 비교해 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종양의 주피세포 수가 적은 샘플일수록 암이 다른 것으로 빨리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5에서 10년간 생존하는 비율이 20% 이하로 매우 낮다는 사실 말이다.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 이후에 암이 전이될 위험이 증가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고 싶다면 그들의 연구 결과를 따로 검토해 보기를 권한다. 나는 이들의 연구가 지금까지 수행된 어떤 연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암에서 얻는 교훈. 나는 악성 종양을 단기간에 축소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사용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치료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암을 몹시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것으로 바꾸며 몸의 다른 곳에 새로운 암이 생겨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뒤에 남게 된 죽은 암세포가 암의 전이를 촉발한다는 의심스러운 가능성에 대해 현재 2012년 미국 버밍햄의 엘라베마 대학교 종합암센터와 화학과의 과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대학 혈액종양내과 조교수이면서 이 연구의 공동수석 연구원인 캐트리 셀런더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항암화학요법으로 암세포를 죽임으로써 살아남은 암세포를 더욱 공격적으로 만드는 DNA 구조를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생각이다. 몇 년 전 미국의 유명 종양학자가 말기 폐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부인에게 간 청소가 도움이 되는지를 묻기 위해서 내게 연락을 해온 적이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부인은 지난 6년간 모든 종류의 최신 항암화학 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항암화학 치료를 받을 때마다 더 많은 악성 종양이 간과 뼈로 전이되었다고 한다. 독자들은 이미 그 이유를 알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암이 그렇게까지 진행되어 더는 될 것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간과 혈액과 조직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함으로써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독소를 제거하고 나면 더 이상 종양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부인의 첫 번째 간 청소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결과를 기록했다.
그는 부인이 3일간 무려 2,500개의 담석을 쏟아냈다는 결과를 내게 알려왔다. 그 정도는 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4주가 지나자 그는 부인의 간과 뼈에 있던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왼쪽 폐에 아주 작은 종양 하나만 남았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담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간 청소를 계속하도록 권했다. 그는 또한 부인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오랫동안 고생해오던 변비가 사라졌고 피부도 다시 젊어 보이며 창백하고 헬쑥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녀가 20년 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암 진단을 받은 이후로 빠져있던 심각한 우울증도 말끔히 사라졌다고 했다. 호르몬 대체요법과 피임약.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담성이 생길 위험이 4배 이상 높다. 특히 피임약을 사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쓰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미국 산부인과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구 피임약이나 다른 에스트로겐 제제를 사용하는 여성은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피임약 호르몬 보충제에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담즙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담낭의 수축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에스트로겐 효과는 감과 당낭에 담석이 생기게 하고 두 장기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밖에도 여러 연구에 호르몬 대체요법이 담석의 생성이나 담낭 수술의 위험을 2~3배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2005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모든 호르몬 대체요법이 이러한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사용할 때 에스트로겐을 단독 사용할 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지나친 양의 에스트로겐은 간 기능을 손상하고 중성지방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성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봐도 호르몬 대체요법이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방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건대 호르몬 대체요법이 대부분의 폐경기 여성에게 그리 매력적인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연구에서도 호르몬 대체요법 약품에 들어있는 아세트 메트록시프게스테론과 같은 황체 호르몬과 또 담석 형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들어서 페로에논 성분이 함유된 피임약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런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에게는 혈전 생성의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2건의 2011년 연구 결과를 검토한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집어넣었다. 현재 드로스페레논이 함유된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에게는 혈전 생성의 위험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처방받는 피임약을 사용할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치명적인 혈전 생성의 위험이 150% 이상 높아진다. 그럼에도 많은 의사들이 여전히 그런 피임약을 처방한다. 부패한 미국 식품의약국은 피임약 부작용의 수많은 위험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대중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피임약은 그것을 복용하는 수많은 여성의 생명을 빼앗아왔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식품의약국은 제약회사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일부 과학자들이 없었다면 보건당국이 위험한 의약품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호르몬 대체요법과 피임약을 포함한 모든 호르몬 대체제는 담석을 생성시키고 간 기능을 손상한다. 어떤 것이든 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다면 나는 간과 담낭 청소를 해보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다. 덧붙이건대 갱년기 여성이라면 몇 차례의 간 청소를 통해서 갱년기 증상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 청소 이후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의 균형을 유지한다면 간 기능이 개선되고 담즙 생산이 증가하여
골다공을 비롯한 뼈와 관절 문제를 예방하거나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